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 해석 38번 강의 QR 반복법입니다. 햇센버거 행렬로부터 시작해서 더블 QR 분해와 고유값 이동을 이용하는 QR 반복법을 알아보겠습니다. QR 반복법의 원리를 알아볼까요? 일반적인 n/n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는데 가장 우수한 방법이 QR 반복법입니다. 간단한 3x3 행렬을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위삼각 행렬의 고유값은 대각 원소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잘 알려진 경우를 기초로 해서 위삼각 행렬에서 조금 벗어난 3x3 행렬을 볼까요? 여기 있는 숫자 5 때문에 위삼각 행렬이 아니죠. 이 경우에 대해서 디터미넌트 a-λi는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디터미넌트의 정의에 의해서 이것을 행렬식 전개하면요 6-λ 곱하기 나머지 행렬식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행렬식의 전개 공식에서 B11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0인 경우입니다. 이것을 행렬식 전개를 하면 이와 같이 항이 하나만 남죠. 그래서 원래 주어졌던 고유값에 대한 행렬식은요 6-λ가 곱해지고 나머지 2x2 행렬식이 얻어집니다. 이것을 풀면 고유값이 구해지겠죠. 이러한 관찰을 일반화하면 3x3 행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같이 주 대각선을 중심으로 1x1 블록과 2x2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요 고유값은 블록으로 주어지는 부분 행렬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QR 반복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4x4 행렬에 대해서 위의 관찰을 확장해 볼까요? 위삼각 행렬에 대해서는 대각의 원소가 모두 고유값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1x1 블록들이 고유값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2x2 행렬이 두 개 있는 경우에는요 여기에 값에는 관계없이 2x2 블록에 대해서 고유값을 구하면 됩니다. 세 번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1x1 블록과 2x2 블록으로 이루어진 부분 행렬의 고유값으로부터 고유값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파란 박스와 빨간 박스 바깥에 있는 숫자들은 어떤 값이라도 고유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제 11번입니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수학적으로 라플라스 전개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행렬식을 구하는 것이 오른쪽과 같이 두 개의 행렬식에 곱으로 주어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행렬식을 4개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오른쪽 아래는 2x2 행렬이고요. 왼쪽은 모두 0으로 이루어진 행렬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렬의 행렬식은요 오른쪽 위의 값은 전혀 관계없이 사선 방향으로 3x3 매트릭스와 2x2 매트릭스의 행렬식의 곱으로 주어진다는 뜻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왼쪽 아래 모든 원소가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x2 매트릭스에 관해서 전개할게요. 마지막 행에 관해서 라플라스 전개를 하면요 0이 아닌 원소가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의 항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람다 5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요 이것이 앞으로 나오고 나머지 4x4 행렬식이 곱해집니다. 다음으로 A54에 대해서 행렬식 전개를 하면요 일단 부호는 음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5와 4를 더하면 홀수니까요. 그러면 A54를 밖으로 뽑아내고요 나머지 소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씁니다. 이번에는 4x4 행렬식에 대해서 전개를 하는데요 마지막 행에 원소가 하나만 0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밖으로 나오고 3x3 행렬에 행렬식이 곱해집니다. 뒤쪽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3x3 행렬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 결과를 다시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정리되고요. 앞에서 주어진 문제와 동일하게 됩니다. 증명이 완성되었어요. 주대각 바로 아래 대각선으로 0이 아닌 원소들이 배치된 것을 햇센버거 행렬이라고 했죠. 이것을 구하는 것은 하우스홀더 변환이었습니다. 햇센버거 행렬에서요
검은 점을 하나씩 제거하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 걸러서 또는 두 개 걸러서 0이 아닌 원소가 있는 것을 어퍼 블록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검은색의 원소는 절대로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원소를 0이 아닌 원소로 바꾸게 되면요, 이것은 어퍼 블록 트라이앵귤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만 어퍼 블록 트라이앵귤러가 됩니다. 햇센버거 행렬을 구하는 것은 PAP 하우스홀더 변환이고요. 이와 같이 어퍼 블록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만드는 것은 바로 QR 반복법이 됩니다. 상블록 상가 행렬은요,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대각 원소를 기준으로 1x1 블록 또는 2x2 블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고유값은요, 그림자 부분의 부분 행렬에 대한 고유값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빨간 박스 안에 있는 2x2 행렬, 1x1 행렬로부터 고유값이 결정되고요. 나머지 원소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유값 문제 과제를 정리할게요. 주어진 n바이 행렬 A에 하우스홀더 행렬을 이용해서 PAP 변환을 하면요, 햇센버거 행렬을 얻습니다. 햇센버거 행렬에서는 고유값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햇센버거 행렬을 상블록 상가 행렬로 변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QR 반복법입니다. QR 반복법은 반드시 햇센버거 행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햇센버거 행렬 A를 A0라고 놓고 시작합니다. A0 행렬을 QR분해를 할게요. 다음 단계로 A0의 상사 행렬을 구합니다. 그러면 고유값은 바뀌지 않죠. 이때 A0를 대입을 하고요. Q의 인버스와 Q를 곱하면 단위 행렬이죠. 그래서 R0, Q0가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QR분해를 하고 뒤집어서 곱한 것이죠. 신기하게도 Q0, R0의 고유값과 R0, Q0의 고유값이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A0가 햇센버거 행렬이면요, A1도 햇센버거 행렬이 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A1을 다시 QR분해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A2에 대해서 상사 행렬을 구하고요. 그 결과는 R1, Q1으로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면요, 처음에 A0를 QR분해하고요. 이것을 뒤집어서 곱합니다. 그것을 A1이라고 하고요. 계속 반복을 합니다. 어떤 K단계에서 행렬을 QR분해하고요. RQ로 곱하면 다음 단계의 행렬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행렬은 햇센버거 행렬입니다. 이러한 QR분해와 뒤집어서 RQ를 곱해서 상사 행렬을 구하는 것을 QR 반복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계속하면요, 점점 상블록 상가 행렬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주대각선을 따라서 1x1 블록 또는 2x2 블록으로부터 고유값을 구할 수 있겠죠. 3x3 행렬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보겠습니다. 3x3 행렬 A를 구하고요, 햇센버거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 되죠. A 행렬의 QR분해를 구하고요, RQ로 뒤집어서 곱합니다. 이것을 6번 반복해 볼게요. A 행렬의 이 원소를 볼까요? 여기가 0이라면 마지막 원소가 고유값이 되죠. 마이너스 15승은 0에 가까우니까 0으로 보겠습니다. QR 반복을 한 번 더 하면요, 원소가 0.033으로 절대값이 줄어들었죠.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에 가서 10의 마이너스 6승 5도가 됐고요. 그 다음 단계로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0으로 놓고 보면요, 여기가 바로 고유값이 되겠죠. 그래서 2x2 행렬과 1x1 행렬로부터 고유값을 구할 수 있고요. 2x2 행렬로부터 이와 같이 고유값이 구해지고요. 마이너스 0.236은 고유값이 됩니다. 이것을 엠샵매스의 명령으로 구한 것이고요. 고유값을 모두 한 번에 구하는 것은 a.ig 명령이죠.
앞에서 구했던 QR 반복법의 문제점은요, 그람 슈미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렴 속도가 아주 느려서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QR 반복법의 수렴을 가속시키기 위해서 고유값 이동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식에서요, S만큼 고유값을 이동합니다. 다음 식에서 S만큼 돌려줍니다.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와서 고유값이 변하지 않는데요. S만큼 고유값 이동을 했죠. 양변의 왼쪽으로 Q 트랜스포즈를 곱합니다. 그리고 Q 트랜스포즈는 Q의 인버스를 이용하면 이것은 아이덴티티가 되죠. 이 식이 바로 식의 63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RK식을 위식에다가 대입을 해 볼게요. 두 번째 식에 R행렬 대신에 위에서 구한 식을 대입을 하고요. 이것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Q 트랜스포즈 Q는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SK는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고요. 트랜스포즈는 인버스와 같기 때문에 상사 행렬이 됐죠. 다시 말해서 고유값은 보존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고유값 이동은 SK에 가까운 고유값의 수렴을 가속시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유값은 복수수이죠. 그래서 실수를 원소로 가지는 행렬 A에 앞의 식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의 복소수의 합과 곱은 실수가 되는 사실을 이용하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값 이동을 두 번 하는 것을 이중 QR 분해라고 합니다. 먼저 위의 식에서 K를 K 플러스 1로 치환을 할게요. 그리고 AK 플러스 1을 대입을 합니다. Q 트랜스포즈 AQ죠. 지금까지 결과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식에서 고유값 이동을 했죠. 두 번째 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식에서 K를 K 플러스 1로 바꾼 것이죠. 여기서 식 67번 이 식을 68번에 대입을 합니다. AK 플러스 1 대신에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AK 플러스 1에 이것이 대입을 해서 여기 왔고요. 이 식의 왼쪽으로는 Q를 곱하고요. 오른쪽에는 Q의 트랜스포즈를 곱합니다. 바로 아래식이 되죠. 왼쪽으로 곱한 것이 여기와 만나면 단위 행렬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곱한 것은 단위 행렬을 만나고 다시 Q를 만나니까 다시 단위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정리하면요, A 행렬 마이너스 SK 플러스 1이 되죠.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AK 행렬이 주어져 있고요. 거기에서 SK만큼 고유값 이동하고 여기는 SK 플러스 1만큼 고유값 이동을 했습니다. 같은 행렬에 대해서 두 번 고유값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곱하게 되면 합과 차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두 식을 곱합니다. 이 식과 이 식을 곱해서 이것이 되고요. 이것을 전개하면은 이와 같은 식이 되고요. Q 트랜스포즈 Q로 곱한 것은 단위 행렬이 됐죠. 그래서 Q 행렬이 두 번 곱해지고 R 행렬이 두 번 곱해집니다. 그런데 직교 행렬끼리 곱하면 직교 행렬이고요. 위삼각 행렬끼리 곱하면 위삼각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Q 행렬, R 행렬로 쓰면요, 이와 같은 수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더블 QR 디컴포지션, 다시 말해서 이중 QR 분해가 됩니다. 이미 값을 알고 있는 행렬로부터 고유값 이동을 적절히 가정을 하고 두 개를 곱하면은 왼쪽은 알고 있는 행렬이죠. 모든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QR분해는 단순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한 Q 행렬을 이용해서 두 번째 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근데 행렬 곱을 전개하면요, 이와 같이 고유값 이동의 합과 곱이 구해지는데요. 이 수렴을 가속시키기 위한 SK와 SK 플러스는 어디에서 구할까요? 그것은 바로 헤센버그 행렬의 맨 아래 두 개의 행으로부터 구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원소가 0이라면 이쪽은 모두 0이 되고요. 오른쪽에 2x2 행렬로부터 고유값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0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있는 2x2 행렬이 고유값에 가깝다고 가정을 하면 SK와 SK 플러스를 여기서부터 구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오른쪽 아래에 2x2 행렬로부터 고유값을 구하고요. 그것으로부터 고유값 이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합과 곱은 이와 같이 트레이스와 디터미넌트가 되고요. 모두 실수가 되겠죠. QR 반복법에 대한 사용자 함수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예제 12번입니다. 5x5 행렬의 고유값을 고유값 이동에 의한 QR 반복법으로 구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주어진 행렬을 햇센버그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행렬을 만들고요. 엠샵매스의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햇센버그 행렬을 만듭니다. 3개의 원소가 0이고 2개의 원소가 0이고요. 1개의 원소가 0입니다. 마지막 원소도 0이었다면 2x2 행렬로부터 고유값을 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B행렬 2x2 행렬로부터 고유값 이동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2x2 행렬을 이용해서 고유값 이동을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중 QR분해를 하면요, 다음 단계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고유값 이동과 이중 QR분해를 해서 얻은 햇센버그 행렬입니다. 여기는 0에 가깝고요. 여기 있는 원소는 아직도 0이 아니죠. 그래서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햇센버그 행렬이고 아직도 0이 아닙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이번에는 5에서 2 정도로 줄어들었죠. 다음 단계에서도 거의 비슷하지만 아직 줄고 있습니다. 1.1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 단계부터는 상당히 빨라집니다. 0.0012가 됐죠. 이중 QR분해가 좋은 점은요, 수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입니다. 일단 0.001 수준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바로 10여 만에 7선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 있는 2x2 행렬로부터 고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3x3 행렬로부터 고유값을 구하면 되겠죠. 앞에서 2x2 행렬을 이용해서 고유값을 구했고요. 남아있는 3x3 행렬을 계속해서 이용합니다. 여기에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요, 여기의 원소가 0이거나 여기의 원소가 0으로 됩니다. 계속 진행을 해보면 이쪽이 0이 되고 있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원소가 0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2x2 행렬로부터 고유값을 구하고요, 하나 남아있는 1x1 블록으로부터 고유값을 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나로 묶은 내장 함수가 바로 aig 명령어입니다. a.aig를 치면요, 이중 QR분해와 고유값 이동을 해서 이와 같이 답을 구하게 됩니다. QR 반복법의 응용으로 다항식의 근을 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프로베누스 행렬로 알려진 다음의 행렬의 특성 방정식은요, 이와 같이 됩니다. 주어진 개수를 이용해서 행렬이 되기도 하고 다항식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행렬과 다항식은 서로 친구 관계가 됩니다.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는 문제와 n차 다항식의 근을 구하는 문제가 같죠. 그런데 프로베누스 행렬은 햇센버그 행렬입니다. 그래서 QR 반복법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다항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 중에서 행렬의 고유값을 이용하는 QR 반복법이 앞에서 공부했던 베어스토이 방법보다 훨씬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제 13번입니다. 5차 다항식의 근을 프로베누스 행렬을 이용한 QR 반복법으로 구하는 것인데요. 주어진 다항식에 대응하는 프로베니우스 행렬을 먼저 만듭니다. 이것은 엠샵매스를 작성하고 실행합니다. 먼저 다항식을 만들고요, 다항식의 컴패니언 행렬을 구합니다. 다항식의 컴패니언 매트릭스를 구하면 이것이 바로 프로베니우스 행렬이 되죠. 프로베니우스 행렬 A의 고유값을 구하면요, 이것이 바로 다항식의 근이 됩니다. 수치 해석 38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